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제 5기 모집 학부모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설명회 발표를 맡게 된 도제교육부 김상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대해서 잠시 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며 살아가는 행복, 눈을 뜨는 것도 숨이 벅찬 것도 고된 하루가 있다는 행복을 나는 왜 몰랐을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세울 것 없는 실수투성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그냥 즐기는 거야. 오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지쳐 걸어갈 수 있고 아이 눈을 보며 웃을 수 있고 조금 늦어져도 상관없잖아. 그냥 즐기는 거야. 오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길을 찾아 내 꿈을 찾아서 나의 길을 가면 언젠간 꿈이 나를 기다리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When I dreaming, when I have wishes, we'll be together in our lives, the dreams come true. When I dreaming, when I have wishes, we'll be together in our lives, the dreams come true. 예, 잘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발표 순서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학교 소개를 하고 두 번째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에 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산공고는 1950년도에 개교를 하고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누적 졸업생 3만 명 이상이 되는 경남의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중소기업 양성 사업,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학교 혁신 사업 등 여러 가지 특색 사업을 하는 중 저희는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라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과를 소개하자면 기계과 5반, 메카트로닉스과 3반, 전기과 2반으로 총 한 학년당 10학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계과 5반 1, 2, 3, 4, 5반이 저희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과 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뽑아봤는데요. 자, 먼저 기계과에서는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 응용 선반, 컴퓨터 응용 밀링, 기계가공 조립기능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등을 취득할 수 있고 저희 도제학교에서는 도제과정 이수 후에 CNC 밀링 레벨 3라는 과정형 평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카트로닉스과와 전기과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도제는 현재 2020학년도 2, 3학년 학생들이 한 학급에 22명씩 총 44명이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학습 병행이라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사실은 기업과 학생, 학교가 같이 교육을 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습 병행은 독일이나 스위스의 일터학습을 한국 실정에 맞게 설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고 현장 훈련과 이론 교육을 병행하는 일터 중심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스위스나 독일은 이 도제라는 것이 중세 시대부터 활성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지금 현재 기술 강국이고 스위스도 장인 정신으로 유명하죠. 이런 중세부터 발달되어 온 사업이 독일하고 스위스는 현재까지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하여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지금 현재 일학습 병행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학습 병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불필요한 스펙을 쌓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OECD 대한민국 정부 혁신 사례 10선에 선정되어서 국가에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국정과제라고 하죠. 국정과제로서 국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참여자 수가 학습 근로자는 97,000여 명이 넘어섰고 학습 기업은 15,000여 개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일학습 병행제는 다양한 참여 유형이 있는데 단독 기업형, 공동훈련센터형, 피텍 고숙련 일학습 병행 과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기준으로 삼자면 공동훈련센터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학생 단계를 보시면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라고 해가지고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NCS 기반 교육 훈련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성화고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도제라는 것은 1학년 때 기본 교육을 받고 난 뒤에 2학년과 3학년 때 이제 도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청 방법은 이건 회사에 대한 내용인데 고용보험, 쉽게 말하면 4대 보험이 저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도제 학교는 20인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의 참여 의지, CEO의 의지 및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선정이 되지 않고 당연히 이 관련된 기업 현장 교사, 기업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기업 현장 교사님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만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재무 구조나 이런 평가를 받았을 때 B 플러스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지만 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지만 조금 건실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과 이제 학습 근로자가 받는 혜택 중에서 자, 기업은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그 양성한 학생들을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제도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학습 근로자도 요즘 취업난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조기 취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기업에서 기본적인 기술과 기능을 배우기 때문에 직무 전문성이 당연히 강화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CNC 밀링 레벨 3라는 국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기타 검정형 자격증도 학교에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좋은 혜택으로는 병역 특례 산업기능용 배정에 1순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회사에 관계된 내용인데 조금 뭐 회사에도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회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 모집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가 10월 중에 학생 모집을 완료를 하고 자, 지금 기업 모집과 학생 모집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은 10개 기업에 20명을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기업은 지금 8곳에서 9곳 정도 지금 섭외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정을 체결하고 있고요. 이제 기업분들 교육을 하고 이제 저희가 12월에 훈련 과정 개발 인정 교육 과정을 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훈련 실시는 내년 2021년 3월이죠. 3월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나 내외부 평가를 쳐서 모두 이제 패스를 하게 되면 이제 3학년 졸업 시즌에는 자격 및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혜택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정규직이죠. 학생들이 2년의 과정을 이수해서 본인이 원하고 회사가 원한다 하고 하면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학습 병행 생생 현장 인터뷰를 해가지고 학습 기업과 학습 근로자, 기업 현장 교사가 모두 이렇게 만족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근로자가 일단 제일 저희는 중요하니까 학습 근로자에 대한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큰 장점은 실무 능력 향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 회사에서 배우는 교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고 재밌어하는 학생도 있긴 한데 학교에서는 모든 회사를 나갈 수 있는 기본과 기초를 배운다고 하면은 이 회사에서는 자기 회사에 맞는 직무를 배우기 때문에 조금 더 실무에 조금 더 가깝게 배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2, 3학년 때 배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정규직이 되는 졸업 시즌에는 조금 더 이제 일반 취업한 학생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학교 마산 공고의 도제반 운영 방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제반이 되고 나면은 내년부터는 저희는 이제 운영 방식 중에서 이 구간 정시제라는 걸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일간 정시제는 오전에는 학교에서 수업하고 오후에는 회사를 가는 겁니다. 자, 주간 정시제는 일주일 기준으로 월화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수목금은 회사로 가게 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 구간 정시제라는 걸 사용해서 한 달에 1주에서 1주 정도, 지금 2학년은 한 달에 1주 정도고 2학년은 많으면 2주 정도 되겠고요. 3학년은 2주에서 3주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학년보다는 3학년이 당연히 주수가 많고요. 자,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제 기업에 나가는 OJT 한 학기 17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2학년 5주 정도 나갑니다. 자, 그리고 3학년은 7에서 9주. 이게 뭐 프로그램을 짜봐야 알겠지만 한 요 정도 나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학년도 2학기 지금 도제반 학사 일정인데 여기 빨간 색깔을 보시면 지금 3학년이 출근하는 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학년은 이제 개학식 때 요 초록색은 지금 현재로서는 공동훈련센터 김해 건설 공고로 가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개학하자마자 지금 4주 동안은 학교를 안 온 겁니다. 지금 3학년은. 그리고 일주 중에 이틀 오고 다음 다시 3주로 회사를 나가고 그 다음에 일주 학교로 왔다가 다시 3주 동안 또 근무를 하고 이제 12월 달에 외부 평가 준비를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3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12월 말쯤 되면은 이제 완전 취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즌이 될 겁니다. 그리고 2학년을 예로 들면은 2학년은 파란색입니다. 파란 색깔 학교, 회사 그리고 학교에서 지필고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지필고사 끝나고 나면 다시 회사로 나가서 2주 또 학교 한 주 왔다가 회사에 갑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지필고사 기간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공동훈련센터랑 이제 회사로 나가게 되는. 그래서 3학년은 수행평가로만 시험을 치고 2학년은 지필고사가 있기 때문에 2학년에 지필고사 기간 적어도 2주, 3주 정도는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뭐 쉬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없어졌지만 뭐 다른 이 행사가 있는 주에는 가능하면 회사로 나가지 않고 모든 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금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20학년도에 참여 기업인데 16개 기업체에 이 3학년 학생들이 지금 취업을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3개 기업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세 기업체는 1기부터 현재 지금 4기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학년과 3학년이 혼재해 있는 회사입니다. 나머지도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고 경상남도 교육청, 창원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등 여러가지 협력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도제반이 받는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혜택 1번은 조금 이제 취업보다는 학업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업. 자, 그래서 자,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NC 밀링 레벨 3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요. 자, 조건이 있습니다.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합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부평가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치는 수행평가의 점수가 모든 수행평가의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면 됩니다. 자, A, B, C, D, E 중에서 D등급 이상이 되면 이제 패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평가를 잘 쳐가지고 모두 60점이 넘으면 이제 외부평가를 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외부평가는 이 졸업 시즌 3학년 12월 시즌에 시험을 치게 되는데 얘는 일반 검정형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자, 연습을 하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정도. 대신에 시험에 면접, 자, 직접 물어보고 직접 대답하는 면접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필 시험을 따로 칩니다. 자, 그리고 실기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실기에는 뭐 작업을 잘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뭐 작업, 자, 우리 학생들이 검정을 하면 작업만 하고 끝이 나는데 여기는 측정까지 이제 본인들이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졸업 후 취업 보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아까 전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학생이 원하고 회사도 원하는 경우가 되어야지만 졸업 후 취업이 보장이 되고 예를 들어서 학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회사가 못한다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다른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연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생이 원했는데 연계가 안 된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본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본인이 잘했고 회사도 원하지만 사정상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다른 기업으로 최대한 연계를 해서 취업을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력 인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기사는 기능사를 취득하고 난 뒤에 경력이 1년이 있어야 됩니다. 경력 1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취득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경력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희 도제를 하고 나면은 산업기사가 기능사 1년이나 이제 전문 대학교 1학년을 이수하고 2학년부터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만 저희는 기능사를 1학년이나 2학년 초에 땄다라고 하면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경력 인정이 되기 때문에 빠르면 2학년 말이나 3학년 초에 산업기사 자격증도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업기사는 왜 중요하냐면 저희 폴리텍 대학교나 일반 전문 대학에서 이제 공기업이나 중견기업,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산업기사 자격증 2개 정도를 취득하고 학점 관리를 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고등학교 때 산업기사를 땄다고 하면 조금 더 열심히 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선취업 후진학 가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선취업 후진학은 사실 도제에서 많이 밀고 있는 겁니다. 이 후진학은 나중에 보면 피텍과도 연계가 되기도 하는데요. 먼저 선취업 후진학을 예를 들자면 선취업,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교에서 이 재직자 전형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야 되고 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인 학생들이 재직자 과정을 하려면 졸업 후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졸업 후 3년. 그렇지만 저희 도제는 2학년과 3학년의 경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졸업 후 1년 후에 이 대학교 진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을 다니면 거의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진학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피텍 연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저희 특성화고는 산업기능요원에 졸업을 하게 되면 다 1순위가 됩니다. 여기 1순위가 되는데, 도제의 장점은 무엇이냐? 도제의 장점은 이미 회사에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학년, 3학년의 경력을 인정받아서 이 3학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3학년 때. 자, 일반 학생들은 3학년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졸업 1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졸업 1년, 대학교 1학년과 같은 나이인 이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간혹 1년 빨리 졸업과 동시에 특례를 받는 경우가 지금 현재 각 기수마다 한두 명씩 있어서 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피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승년 일학습 병행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피텍은 쉽게 말하면 폴리텍 대학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 저희 인근에 있는 가장 가까운 창원 폴리텍 대학에서 이 피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피텍은 어떤 것이냐면은 도제를 이수해서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폴리텍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수능이나 수시가 아니라 이 도제만 잘 이수를 한다라고 하면 진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 폴리텍 7대학에 지금 현재 기계시스템과가 연계되어 있는데, 기계시스템과가 창원 폴리텍 대학에서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수시 전형으로 했을 때 3등급이나 4등급 이상이 되어야지 갈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런 등급과 상관없이 갈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 창원 폴리텍 7대학 말고도 양산의 동원과학대, 부산의 동의과학대 등 여러 학교에서 지금 연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텍은 좋은 점이 월화수목금은 회사를 가고, 자, 토요일 하루만 이제 학교로 가게 되는 겁니다.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이 선취업 후진학에서 가는 이 재직자 전형은 월화수목금 중에서 야간에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 거고, 저희 도제는 피텍은 토요일 날 하루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주 52시간제 등으로
인해서 조금 더 활성화가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창원 폴리텍 7대학은 그렇지 않지만 양산에 있는 동원과학대나 동의과학대 등은 현재 창원에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이제 양산에 있는 회사나 창원에 있는 회사를 다니면서 양산에 있는 대학교를 또 진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피텍은 장점이 무료입니다. 무료. 가는 것도 다른 곳에 비해서 쉬운데 무료로 이 전문학사, 공학학사죠. 공학학사를 이제 그러니까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참 매력적이겠죠. 자, 그래서 점점 저희 이 마산 공고에서는 피텍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해서 이 선취업 후진학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피텍의 또 다른 장점은 산업기능요원을 하면서 이 대학을 이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지금 현재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을 하고 있으면 뭐 야간 대학이라든지 그런 곳을 다닐 수가 없는데 요 제도는 그 기간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산업기능요원이 2년 10개월로 기간이 조금 김에도 불구하고 이 피텍을 연계한다면은 학생들이 학업과 병역 그리고 월급까지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아주 괜찮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학생들이 좋아하는 혜택입니다. 약간 금액적인 혜택입니다. 금액적인 혜택. 자, 그래서 먼저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데 OJT 훈련 시 1학기 17주를 기준으로 저는 5에서 9주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1년도 최저시급이 8,72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8,720원을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6만 1,000원 정도의 임금이 발생하고요. 한 주로 봤을 때는 36만 6천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주휴수당까지 당연히 챙겨서 드리고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저희가 한 달에 1주 정도는 간다고 했죠. 그래서 학생들이 따로 뭐 월화수목금 학교를 마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 실습하는 시간을 모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원래 학교 와야 되는 시간에 회사를 가서 뭐 사실은 공부를 하는 거지만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용돈이 뭐 36만 원이다 치면 상당히 많겠죠. 저도 뭐 고등학교 때 용돈이 한 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5만 원, 10만 원밖에 못 받았었는데 요즘 학생들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주에 36만 원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도 이 정도 금액을 버니까 학생들이 자기 용돈도 쓰면서 적응까지 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도저히 장점, 자, 교재비가 무료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은 학교 교과서는 다 이제 무료로 바뀐 걸로 알고 있지만 도제는 이전부터 무료였고 따로 들어가는 교재비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방과후 수업 때 뭐 책이 필요하다 하면 방과후 수업 책도 다 저희는 무료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과후 수업비가 면제입니다. 도제의 장점이자 단점이 방과후 수업인데 학생들한테는 안내를 했지만 저희는 회사로 나가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 오는 기간에는 방과후 수업으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마치고 일을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은 조금 늦게 마치니까 불만이 많겠지만 이 시간에 다른 짓 안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실습도 하고 자격증 준비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과후 수업을 하는 기간에는 저녁 식사, 음료수 등이 무료로 제공되고요. 그리고 출근 시 버스비가 나갑니다. 출근 기간 OJT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5주에서 9주 정도는 저희가 현재 버스비를 기준으로 하루 뭐 한 번 탈 때 1,000원 그리고 하루에 2,000원씩 해서 계산해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버스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산에서 원거리 통근 버스를 운영합니다. 마산에서 창원이 그렇게 멀진 않지만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거리보다 멀다라고 생각되는 거리에는 통근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출퇴근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청년들에게 교통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매달 5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는데 저희 학생들도 청년으로 들어가서
청년에 해당되어서 교통비 5만원 쿠폰을 받습니다. 그래서 버스비도 받고 쿠폰으로 출퇴근비를 사용할 수 있어서 뭐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나마 가정에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취업 연계 후 즉시 400만원 지급이라고 되어져 있고 단 졸업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11월 30일까지 11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3학년은 이제 OJT 근무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외부평가 12월 초중순까지 외부평가를 치고요. 자, 그리고 난 뒤에 12월 말에는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취업을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취업을 나가게 되면은 취업 연계 후 즉시 400만원을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금액은 정해져 있으나 인원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착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선착순이라고 해도 뭐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여유가 있긴 하지만 이제 도제반은 이미 취업이 되어 있었고 취업을 갈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지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졸업 후 이제 6개월 이상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달까지 근무를 했을 때는 400만 원이고요. 예를 들면 얘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4월 달에 그만둬 버렸어요. 4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면은 2개월치에 대한 이 장학금을 사실은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국가에다가. 자, 그래서 400만 원 중에서 20% 두 달 3분의 2 정도라고 하면은 한 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120만 원 정도를 다시 이제 환원을 해야 됩니다. 뭐 그렇지만 거의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어서 뭐 장학금 400만 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월급은 따로 장학금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또 제도가 있습니다. 얘는 예를 들면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 주로 이제 2년형을 많이 합니다. 자, 2년 동안 300만 원, 한 달에 12만 5천 원씩 저금을 하면은 2년 뒤에 국가와 기업에서 저금을 따로 해서 1,600만 원의 장학금이 아니죠. 1,600만 원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은 2년 동안 300만 원만 저금을 했는데 실제로 2년 뒤에는 1,600만 원이라는 좀 큰 금액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는 300만 원 내고 아반떼 한 대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쉽게 말하면 엔트리급의 차를 살 수 있다. 뭐 다른 것도 쓸 수 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곤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플러스 알파는 원금이고 이자까지 하면은 1,600만 원보다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도제반의 혜택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 도제반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제반 학생 설명회 및 학부모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 설명회가 조금 늦어진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 참여 기업체를 완료하고 있고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학생 현장 견학 및 학생 면접을 통해서 기업체와 학생의 매칭을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완료 후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을 하고 1월 달에 이제 프로그램 인증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최종 국가에서 승인이 되는 겁니다. 최종 승인하고 난 뒤에 이제 2월 달에 참여 기업과 학생 근로자 학부모가 3자 협약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제 5기 발대시를 하고 나면은 내년 2021년 3월부터는 OJT 및 OJT 현장 훈련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 모집은 끝이 났고요. 학생 모집은 지금 현재 1학년을 20명 정도 모집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한 25명 정도 지금 모집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그래서 이번 주까지 아마 3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뭐 면접을 봐서 이제 회사가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야지 도제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면접까지 돼서 기업체와 학생이 매칭이 완료되어야지만 이제 실제로 도제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제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럼 질문 있는데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을 몇 개를 뽑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저도 지원할 수 있나요? 이 말이 참 함축적이긴 한데 저는 도제반 1학년 기획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성적이 좋거나 나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실성 및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조금 참을성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학생이 와야 됩니다. 나중에 저 이거 조금 해보니까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못하겠어요. 이런 학생은 애초에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그럴 경우가 생길 것이라면 애초에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는 도제반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은 2학년과 3학년 때 절대 반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에 따라서 2학년, 3학년 때 계속해서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성실성 및 인성이 좋은 학생이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졸업하고 대학은 갈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도제는 이제 피텍 고숙련 과정이나 수험취업 후진학을 통해서 경력과 학위를 같이 취득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학생에게 더욱 알맞은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3학년 때 이제 수시나 정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은 가급적이면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한데 사실 도제가 100% 참여는 힘들고 또 회사를 가기 때문에 뭐 공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불리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은 피텍을 원하고 나중에 선취업 후진학을 통해서 대학을 갈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진짜 조금 더 다른 학생들보다 노력하는 학생이 오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텍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이 도제를 통해서 뭐 돈을 벌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피텍과 병역 특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피텍은 본인도 원하고 회사도 이제 허락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사도 인정을 해줘야지 가능합니다. 자, 현재 뭐 선취업 후진학, 병역 특례, 청년내일 채용 공제 등도 회사가 허락을 해야 하고 당연히 정규직 전환도 처음에 회사가 마음에 들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네가 회사 다닐 때는 개판치고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회사들도 너희를 선별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도제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라고 많이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가 선취업 후진학, 병역 특례, 내일 채용 공제 등을 많이 장려하는 추세고 피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옛날처럼 야간이나 잔업을 많이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학생들에게 좀 보장이 되는 편이죠. 그래서 피텍은 본인이 강력하게 원한다고 하면은 회사도 이제 허락을 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또 피텍을 하고 나면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피텍을 보내주고 고숙련 과정에 보내준다는 얘기는 이 학생을 진짜 우리의 회사의 직원으로 계속해서 뽑고 싶다, 남기고 싶다, 장기 근무를 원한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피텍을 강력하게 원한다고 하면 회사에 좀 더 기여하는 면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병역 특례를 꼭 해야 하나요? 라고는 또 질문을 합니다. 도제는 너무 하고 싶은데 저는 군대를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도 있고요. 병역 특례가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거 하면 진짜 병역 특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질문 중에서 병역 특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병역 특례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제 협약 기업체 중 병역 특례가 가능한 곳이 한 70에서 80% 정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자가 붙지 않는 개인 기업은 도제 협약 기업이긴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은 같지만 병역 특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병역 특례를 하지 않고 현역 입대를 원하는 학생은 병역 특례가 되지 않는 협약 업체로 이제 먼저 지원을 해서 거기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도제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사실은 병역특례까지 해서 적어도 한 5년, 6년 이상의 근무를 하기를 바라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제 병역특례가 하고 싶은 학생들이 오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좋겠죠. 자, 그렇지만 한 20-30% 정도는 병역특례가 되지 않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기업체 지원할 때 그곳에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 하는 질문은 한 4가지 정도 알아봤는데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자,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뭐 댓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도제교육부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뭐 건의 사항 등이 있다라고 하셔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지금 현재 도제교육부에 번호가 없는데 제가 도제교육부 번호를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05293-583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도제교육부입니다. 도제교육부에서 뭐 도제교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 직접 전화를 주시면 저희 담당자 선생님께 연결이 돼서 바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부모 설명회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는 김상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